그러니까 이 문제를 보면 자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수업 일수와 중고등 학생 요소가 제거되도록 그러면 여러분들이 밑에 차트는 정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정답에 보면 항목이 어떻게 돼 있어요? 두 줄이 아니라 한 줄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1번 작업을 할 때 뭐를 하셔야 되냐면 자 이거 차트를 선택하면 여기가 수업일수, 재료비, 신청이라서 이게 범례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트가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바꿔주면 수업일수가 빠져요. 그러니까 수업일수를 제거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제거를 하고 보니까 분야가 있고 대상이 있는데 여기는 분야하고 대상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대상이 빠지고 분야만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줄여서 변경하는 게 안 돼요. 얘는 이렇게 범위를 조정하면 되는데 이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데이터 선택에 가서 가로 항목축 편집을 하셔야 돼요. 이걸 제거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항목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없애려고 해요. 그러면 편집에 들어가셔야 돼요.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서 가로 항목축 레이블 편집에 들어가서 범위가 이렇게 물결이 흐르고 있잖아요. 여기서 나는 분야만 선택할 거야. 이렇게 바꾼 다음에 제거하는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행렬 전환을 하시고, 여기 보면 양말공의 중고등학생이잖아요. 제거하시고, 웹툰 창작도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이제 모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메이커스도 중고등학생, 북메이커도 중고등학생, 드론도 중고등학생이 요렇게 제거하고 행렬 전환을 하시고 빠져나오셔야 돼요. 그러면 요렇게 차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오는 색깔은 신경 쓰지 말라 그랬어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주어진 문제에서 신청 인원을 제거하고 요 차트를 이렇게 선택해 보면 분야와 대상이 있는데 중고등학생이 들어가 있는 대상을 없애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 항목의 내용을 봤더니 여기는 대상이 있고 밑에 분야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정답지에 보면은 대상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상을 없애는 방법, 즉 차트를 이렇게 봤을 때 이 범위가 가로 항목축의 범위란 말이에요. 얘를 없애는 거예요. 범위를 바꿔서. 그러면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서 이런 경우는 가로 항목축 레이블 편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내용 중에 일부를 지우는 작업은 행렬 전환하고 삭제잖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행렬 전환하고 중고등학생 여기 있네, 중고등학생 여기 있네, 중고등학생 여기 있네, 여기도 중고등학생이 있네, 드론도 중고등학생이 있네 하고 제거를 해서 이제 고등학생만 남긴 다음에 행렬 전환을 해서 여기에서 편집을 해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범위 잡아서 컨트롤로 추가해서 나오면 뭔가가 이상하게 돼요. 신청 이런 제거. 그러면 여기에 맨 끝에 하나가 지금 안 잡혔잖아요. 드론이. 편집하시고 요 드론을 추가하시고 확인하면 이제 드론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요렇게 작업을 하는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데이터 선택 차트의 범위가 흐트러졌다는 얘기예요. 얘가 지금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작업을 하실 때는 먼저 데이터 선택에 가서 여기 가로 항목축의 범위를 먼저 조정하시라는 거예요. 편집에 가서 나는 분야만 쓸 거야. 대상은 범위에서 빠질 거야. 그리고 수업 일수를 제거하고 행렬 전환해서 양말목 공예는 중고등학생이니까 제거. 그 다음에 웹툰도 제거.
메이커스 제거, 북메이킹 제거, 드론도 제거. 그러면 5개가 제대로 있고 행렬 전환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차트의 범위가 어떻게 있어요?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제대로 된 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확인하신 다음에 이제 작업을 이어서 나가시는데, 제로비 계열, 제로비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시 있는 꺾은 선을 변경하고 보조축이잖아요. 제로비가 얘잖아요. 여기서 바꾸면 얘는 뭐라고 떠요? 차트 종류 변경이에요. 근데 얘만 바꾸는 거잖아요. 얘만. 이게 뭐예요? 계열 차트 종류잖아요. 변경이잖아요. 그래서 계열에서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에 재료비를 표시 있는 꺾은 선으로 바꿀 거예요. 여기서 작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여기서. 그리고 확인하시면 차트 모양이 바뀌었죠. 그 다음에 차트 제목을 위에다 놓아주세요. 누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로 각축의 최대값. 여기가 세로 각축이에요. 여기가 보조 세로 각축이에요. 그러면 세로 각축이 여기잖아요. 여기가 450인데 여기를 500으로 바꾸고 주 단위가 50씩 되는 얘를 100으로 바꾸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변경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라 했어요? 항목에서, 각축에서 더블 클릭. 그러면 통상 얘가 거기서 해야 될 작업에 관련된 메뉴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 단위를 먼저 바꿔놓고 보면 주 단위를 100으로 하면 450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알아서 500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나온 작업이 여기 신청인원 계열. 클릭. 신청인원 계열의 인공지능 요소에만 값을 넣어주세요. 데이터 레이블이잖아요. 어디에? 안쪽 끝에. 그 데이터 레이블 할때 바깥쪽에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브 메뉴에 가서 안쪽 끝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끝났네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작업을 하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차트 작업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네? 굳이 뭐 제가 쓰지 않아도 되겠죠. 이거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쓰시면 되죠, 뭐.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주의할 게 뭐예요? 여기 항목의 범위를 수정하는 작업을 먼저 하시고, 행렬 전환하시고, 제거한 다음에 다시 행렬 전환. 그러니까 요 항목의 일부를 제거하는 작업과 항목의 일부의 범위를 바꾸는 작업이 나오면 제거를 먼저 하지 마시고 항목의 범위를 변경한 다음에 제거를 하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자, 매크로 작업은 하나만 해볼게요. 자, 매크로 작업을 할 때 양식 컨트롤 단추를 B15에다 그리려네요. 그러면 원본을 여기다 복사해서 오른쪽에다 붙이시고 A1에 가서 어제 했던 거니까 따라하지 말고 그냥 보셔도 돼요. 개발 도구에 가서 매크로 기록 누르시고 매크로 이름이 총액 하고 쓰시고, 총액이라고 썼는데 수식이 4치 연산으로 나왔어요. 진료비 더하기 검사비 엔터, 시프트 엔터로 올리시고 밑으로 채우는 작업을 하시고 그대로 작업을 끝내셔야 돼요. 개발 도구의 기록 중지.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도형을 그리라 그랬잖아요. 무슨 도형? 삽입의 양식 컨트롤의 단추. 무슨 키 누르고 그래요? Alt 키 누르고 그러시죠. 근데 얘는 매크로용이기 때문에 바로 뭐 연결할까요? 뜨잖아요. 그럼 총액을 연결하시고 총액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여기서 엔터 치면 틀려요. 이렇게 엔터 치면 공백이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빠져나오면 안 들어간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채점하면 여기에 텍스트 틀렸다고 메시지가 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에 들어가서 뒤에 있는 엔터를 지우고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원본을 복사해서 붙이시고 총액을 눌러보시면 됐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검토할 때. 두 번째 것도 할까요? A1에 갖다 놓으시고 개발도구에서 매크로 기록 누르시고 채우기네요. 매크로 이름이 채우기 하고 엔터 채우는데 A3에서 F3 얘도 잘 보셔야 돼요. 어떤 시험 문제에서 이거 밑에만 누르라는 것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여기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하라고 했는데 여기다 그냥 하고 나와서 또 5점이 틀린 거예요. 자, 채우기색 연한 파란 이런 마우스 오른쪽
미니 도구에서 연한 파랑을 선택을 하시고 개발 도구에서 그대로 기록 중지.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도형을 그리는데 빗면이네요. 삽입의 도형에서 빗면. 세 번째 줄 두 번째 있는 거예요. Alt 키를 이용해서 도형을 그려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을 하시는데 채우기로 하시고 그 다음에 채우기로 써달라 그랬어요. 그럼 작업이 끝났잖아요. 그럼 이렇게 와서 복사하고 여기다 붙여주시고 총액 눌러보시고 채우기 눌러보시고 이상이 없으면 복사된 내용을 삭제를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분석 작업 2번에 부분합이잖아요. 부분합, 항상 작업하는 순서를 제가 좀 말씀드린 게 있어요. 부분합, 그러면 정렬이 뭐지부터 해서 정렬부터 하란 말이에요. 피벗, 그럼 뭐예요? 범위 잡고 위치가 어디지? 해놓고 문제를 읽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문제부터 자꾸 읽던 사람이 있었어요, 어제. 범위 잡고, 위치 잡고,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낸 다음에 문제를 읽으면서 작업하는 거예요. 자, 정렬은 지점을 기준으로 오른차순. 근데 얘 표가 깨끗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점 클릭하시고 데이터에 가서 여기 오름차순 눌러주시고 데이터에 가서 그대로 부분합에 들어가서 이제 문제를 읽으시는 거예요. 부분합 기능을 이용하여 지점별 자동차 판매 낭표에서 그림과 같이 지점별 그룹화 항목이 지점이구나. 이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우리는 정렬을 지점으로 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총 판매량의 최대값. 총 판매량의 합계가 아니라 최대값. 그 다음에 처음부터 부분합의 새로운 값 대치를 풀고 하시면 좋다 그랬죠. 하시고 그대로 데이터 탭에 가서 두 번째 부분합에 가서 문제를 읽으면 전반기 판매량과 후반기 판매량에 그럼 총 판매량 풀고 전반기 후반기 선택하시고 평균을 계산하세요. 평균 선택하시고 두 번째 부분합을 하니까 새로운 값 대치가 풀렸는지 보셔야 돼요. 그리고 확인 누르시고 자, 이 상태에서 표 스타일 밝게 6번 홈에 들어가면 표 서식에 밝게 6번 여기가 6번이 되겠죠. 여기서 주의하라는 게 하나 있다 그랬죠. 범위가 그렇게 밑에 하나가 빠진다는 거. 그래서 범위를 다시 잡아주셔야 돼요. 여기서 그냥 확인하시면 빵점이에요. 요 밑에 하나 안 잡혔잖아요. 그래서 범위를 다시 요 밑에까지 선택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시고 차트하고 부분합은 정답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정답지를 보시면서 밑에 두 줄만 보라 그랬잖아요. 여기 최대값 27 전체 평균 8하고 8.7 얼마 됐네. 그리고 저장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석 작업 이에 딱 왔더니 피벗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거 보지 마시고 피벗이네 그냥 범위 잡고 범위를 이렇게 선택하는데 뭐를 빼라 했어요. 병합된 부분은 잡지 말란 말이에요. 그리고 삽입에 가서 피벗 테이블에 가서 기존의 워크시트인지 새 워크시트를 놓으시라고요. 동일한 시트에 기존의 워크시트에 A25 A25를 집어다 놓고 레이아웃을 올려놓은 다음에 문제를 읽으시란 말이에요. 제품 생산량 표의 제품 코드는 이게 제품 코드는 어디에 우리 필터에 갖다 놓으시고 생산 일자는 행에 갖다 놓으시고 생산 공장은 열에 갖다 놓으시고 값에는 생산 수량의 합계를 넣으시고 그 다음에 불량 수량의 평균이잖아요. 끌고 내려갔더니 합계 나왔잖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클릭 값필드 설정 평균 하시면 작업이 끝났죠. 열의 총합계만 설정하세요. 총합계 여부는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디자인에 있다 그랬잖아요. 총합계. 뭐 하라고요? 열의 총합계만 설정.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월이 자동으로 들어왔죠. 생산일자는 월 단위로 그룹 지정하세요. 그러면 숫자가 있는 데서 마우스 오른쪽 그룹에 가서 보면 일과 월이 체크가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일을 푸시고 월만 놔두시고 확인하면 여기 그룹 작업이 끝났죠. 값 표시 형식은 값 필드 설정 셀 서식에서 그러면 그냥 범위 이렇게 잡고 셀 서식에서 숫자에서 천 단위 구분 기호를 지정하셔서 사용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추가되는 내용이 주로 보면 피벗 테이블의 디자인에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로 하세요가 추가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합계와 보고서 레이아웃은 디자인에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제 작업할 때 보니까 기본 작업 3을 그냥 들어가시는데 이 옆에서 수식 계산을 해보라 그랬잖아요. 옆에서.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3번 문제가 책에서 한 줄이 모자랐는지 밑에 하나 빠진 게 있어요. AND 함수 사용하세요라는 말이 써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말이 안 써 있어요. 조건이 두 개란 말이에요. 첫 번째 조건은 대출의 종류가 주택담보. 여기 대출의 종류가 쭉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주택담보 대출인지 하나씩 내려가면서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는 하시고 주소를 지정하시는데 달러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달러를 누르시고 그 값이 주택담보 대출입니까? 하고 true, false를 구하는 작업을 하나 하시고 두 번째 조건이 이제 뭘로 묶이는 거예요? 조건이 하나, 둘인데 이면서잖아. 그러니까 and를 누르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탭하시고 두 번째 조건은 대출 기간이 그러면 주소를 썼네 달러를 앞에 놓으시고 그거나 갖다 24 이상이에요를 판단하는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true, false를 확인하시고 다 false가 나왔네요. 그럼 뭔가가 잘못된 거네. 뭐가 잘못됐죠? 여기 오타가 났네요. 주택담보대출이 답보대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거를 수식을 여기서 해보면 여러분들이 수식을 여기서 확인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조건부 서식에 들어가서 수식 작업을 하면 뭐가 틀렸는지 여러분이 찾기가 좀 힘들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건부 서식에서는 방향키를 쓰시면 안 돼요. 방향키 쓰면 포인트 이동이 돼요. 자, 이렇게 수식을 써서 완성한 다음에 이 수식을 어떻게 하라고요? 복사하고 ESC 누르시고. 조건부 서식은 뭐 한다고요? 제목형을 제외하고 범위를 잡으라 그랬잖아요. 범위 잡고 홈에 가서 조건부 서식에 세규칙에 들어가서 수식을 사용할 거예요. 그 다음에 컨트롤 V.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여기서 직접 쓰게 되면 저처럼 아까 오타가 나든지 따옴표를 빼먹든지 쉼표를 잘못 쓰든지 가로를 잘못 그러면 어디가 잘못됐는지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이걸 밖에서 수식을 완성해보고 작업을 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주어진 내용이 뭐예요? 굵게 파랑이네요. 행전 최대에서 굵게 파랑. 그러니까 서식에 들어가서 굵게 파랑은 여기 세 번째가 파랑이죠. 확인으로 놓으면 요 true가 들어가 있는 부분에만 파란색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조건 작업했던 부분을 삭제하고 빠지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작업을 하는데 이 차트부터 작업을 이렇게 와서 기본 작업 2까지 하는데 20분 안에 끝내셔야 돼요. 20분 안에. 뭐 한 김에 여기까지 마저 할까요? 자, A에서 G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하래요. 그러니까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크기는 18 하시고 엔터. 굵게 들어가시고 여기 나와 있는 밑줄이 실선이에요. 굳이 밑줄 실선 구분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A사에서 G사 영역은 채우기색, 표준색, 주황. 그러면 여기서 주황을 누르시고 텍스트 맞춤은 여기 들어가서 세서식 맞춤의 가로에 균등 분할을 해달라 그랬네요. 균등 분할 해주시고 확인. 그 다음에 C5에서 C15. 그 다음에 요 할인의 법인까지 회계 표현이에요. 그럼 여기서 회계 표현해야지 하고 회계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G3에 사용자 지정 표시 그럼 항상 어디로 들어가요? 셀서식 표시 형식의 맨 마지막에 사용자 지정 형식에 갔더니 얘가 날짜잖아요. 그럼 얘가 많이 쓰는 날짜를 보여줘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yy/mm/dd로 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 있잖아요. 여기는 y는 몇 개 있어요? 4개. 2개를 치워주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엔터하면 연 2자리, 월 2자리 저걸로 됐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테두리 모든 테두리 하시고
다시 한번 테두리 굵은 바깥쪽 테두리. 지금 요거를 안 하신 경우도 있지만 항상 테두리 모든 테두리가 시험에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시험에서는 모든 테두리만 넣으세요. 근데 또 거기다 굵은 바깥쪽 테두리 넣고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항상 문제를 잘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자꾸 연습을 하시는 건 좋은데 제가 그 말씀